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일본인들은 무조건 KFC로 가요. 우리가 아는 그 KFC 맞습니다. 산타 선물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KFC 치킨 안 사오면 애들 1년 내내 울어요. 여기가 미슐랭이고 파인다이닝이고 오마카세라 이 말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KFC 가려면 2달 전부터 줄 서야 하는 건데 할로윈 끝나자마자 수강 신청 저리 가라 하는 예약 전쟁 시작돼요. 이거 완전 나훈아 임영웅 피켓팅보다도 더 빡셉니다. 이때 예약 못하면 영하의 날씨에 매장 밖에서 2시간씩 떨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일본인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KFC 먹는 날이니까요. 미국 본사 임원들조차 경악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자 대단한 말솜씨 하나로 1억 2천만 명을 단숨에 홀려버리고 50년간 가스라이팅 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KFC, 일본식으로다가 켄타키입니다. 왜 일본인들은 예수님 생일에 뜬금없이 켄터키 할아버지를 찾게 된 걸까요? 옆 나라는 물론 본사도 이해 못하는 이 황당한 전통의 시작은 1970년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KFC의 점장이었던 오카와라 타케시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출연했는데요. 기자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나요? 라고요. 사실 크리스마스에 미국은 칠면조를 먹습니다. 치킨은 그냥 평소에 먹는 거고요. 하지만 오카와라는 순간적으로 대단한 판단력을 발휘하며 인생을 와락 걸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크리스마스 파티의 메인은 바로 이 치킨이죠 라고 말한 건데요. 이 뻔뻔한 거짓말이 전파를 타자마자 일본 열도가 뒤집어졌어요. 당시 미국 문화라면 껌뻑 죽어버리던 일본인들은 치킨을 먹으면 우리도 뉴요커처럼 보이겠구나 하며 가게로 몰려들었고, 그렇게 켄타키 크리스마스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본인들만의 기이한 전통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만으로 50년을 쨍쨍하게 버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이 치킨에 환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일본 KFC는 다른 곳과 달리 철저하게 밥이랑 같이 먹는 반찬으로 개조되었는데, 그래서 일단 재료부터 달라요. 수입산 닭을 섞어 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 KFC는 100% 일본 국내산 냉장닭만을 고집합니다. KFC가 관리하는 전용 농장에서는 닭 냄새를 없애기 위해 허브랑 비타민이 섞인 특수 사료를 먹여서 키운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닭 특유의 잡내가 없고 육질이 연두부처럼 미친 듯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 여기서 한국이랑 완전히 갈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천장 다 까질 정도로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이 최고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반대예요. 이 양반들 바삭함 포기하고 촉촉함을 택했습니다. 일반 튀김기에 튀기는 게 아니라 KFC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의 오리지널 치킨 처음 비법 그대로 고압 압력솥에 닭을 넣고 고온 고압으로 마치 찌듯이 튀겨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은 바삭하기보다는 눅진하고 짭짤해지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압력 때문에 육즙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서 닭이 가진 수분과 기름기가 밖으로 못 나가고 다시 살코기 안으로 침투해버리니까 이게 치킨인데도 백숙처럼 촉촉하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신료 가루들이 닭기름이랑 압력솥 안에서 뒹굴면서 마치 오래 끓인 장조림처럼 껍질이랑 살 깊숙이 배어들어요. 그걸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바삭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육즙이 쭉 하고 터져 나오는데요. 이 양반들 이거 밥이랑 무조건 같이 먹어요. 일단 껍질을 살코기에서 쓱 벗겨내서 김이 펄펄 나는 흰 쌀밥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면 껍질이 머금고 있던 뜨거운 기름과 짭짤한 향신료 국물이 슬그머니 밥알 사이로 스며드는데, 쌀밥의 단맛이 껍질의 짠맛을 중화시키면서 후추의 알싸함이 살짝 느껴지고 적당한 기름기가 끝에 감돌아요. 뭐 이건 치킨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초적인 고기 반찬의 느낌인 거죠. 물론 KFC 사이드 메뉴에 절대 존엄인 비스킷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이한 건 일본의 비스킷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넛 모양입니다. 이게 그냥 모양만 낸 게 아니라 겉은 겹겹이 쌓인 페이스트리처럼 파삭하고 부서지는데 속에는 공기층이 살아있어서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딸기잼이 아니라 허니 메이플 시럽을 같이 주는데요. 이걸 그 도넛의 구멍 안으로 주르륵 흘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빵의 결 사이사이를 무너뜨릴 듯이 스며드는데, 짭짤하고 기름진 치킨으로 혀가 좀 지쳤다 싶을 때 이 시럽에 푹 젖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혀에 남아있던 짠맛을 단맛이 싹 덮으면서 소위 흔하게 말하는 리셋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주말에 고질라 있는 거기로 영화 보러 나왔다가 근처에 KFC 있길래 점심 때울 겸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 KFC는 확실히 한국식보다는 좀 더 짜고 감칠맛 있는 끈덕한 소스가 껍질에 붙어있는 맛이랄까요? 그리고
살이 퍽퍽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딱히 음료 필요 없이 침만 있어도 꿀떡꿀떡 넘어가요. 영화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한 판 더 때렸습니다. 근데 공영방송에도 나왔던 KFC 1호점은 사실 그 당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오픈하자마자 파리만 날렸거든요. 왜냐면 1970년 당시 일본인들에게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미국은 세련된 것이라는 공식은 있었지만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손에 기름 묻혀가며 뼈 뜨는 음식을 실제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먹으려니 너무 야만적이고 상스럽게 보일 것 같아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 쌀밥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니면 식사라고 안 쳐서 끼니도 아닌 게 너무 비싸다고 안 사 먹기도 했고요. 가게 월세도 못 낼 처지에 몰리자 오카와라 점장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라도 팔아보자라는 심정으로 뻥을 친 건데 이게 일본에 제대로 먹혔어요. 완벽한 명분을 준 거죠. 1년에 단 하루만 야만스러워지는 건 뭔가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거짓말보다도 훨씬 더 거짓말 같은 괴담이 하나 있었으니 일명 커넬 샌더스의 저주라는 건데요. 일본 야구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신 타이거스라는 오사카의 프로야구팀이 있었는데 1985년 이 양반들이 2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한 거예요. 오사카는 당연히 광란의 도가니탕이었고 흥분해서 눈이 돌아간 팬들이 도톤보리 강다리 위에서 응원가 부르면서 인간 다이빙 행사하고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다이빙이 뭐냐면 선수 이름 쭉 부르면 그 선수랑 비슷하게 생긴 팬이 영광스럽게 강물에 뛰어드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4번 타자이자 MVP였던 랜디 바스 차례인데 현장에 수염난 서양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 랜디 바스 나오라고 소리 지르다가 KFC 앞에 서 계신 할아버지 발견하고 너가 랜디 바스다 하면서 바로 다이빙 시켜드립니다. 그날 이후 비극이 시작된 건데 잘 나가던 한신 타이거스가 갑자기 귀신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물에 처박힌 할아버지께서 노하셨다고 난리였고 실제로 2009년에 강바닥 공사 현장에서 상반신만 남은 채로 미소 짓고 있는 커넬 샌더스 동상이 발견됐는데 안경도 사라지고 손목도 잘린 채 발견된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진짜 마치 익사체 같아서 당시 일본 뉴스 속보로 나올 정도였어요. 이 끈질긴 저주는 동상이 발견되고도 한참을 지난 2023년에 풀렸는데 동상을 발견하고도 저주가 오래간 이유는 할아버지를 진흙바닥에서 꺼낼 때 안경이랑 손목은 찾아주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양반들 할아버지만 모시는 거 아니고 닭도 모셔요. 매년 6월이나 7월쯤에 일본 KFC 사장을 비롯한 최고 임원들이 유명한 신사에 집결해서 닭 공양제 지냅니다. 자신들 때문에 사망한 수천 마리의 닭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건데요. 검은 정장 빼입은 아저씨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신사 앞에 줄을 서서 닭을 위해 감사하다고 합동으로 절을 하는데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일본의 KFC는 계속해서 혁신을 보여주는데 KFC 레스토랑이라고 도쿄나 오사카 같은 주요 거점에 있는 이 매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뷔페예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KFC 무제한을 꿈꾸잖아요. 여기는 KFC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KFC 치킨 뼈랑 살을 고아서 만든 육수로 끓인 수프 카레면 KFC 치킨 살을 찢어 넣은 그라탕도 있고 샐러드, 과일, 디저트 등등 별별 게 다 있어요. 한 남자의 대단한 말발로 전 국민을 세뇌시키고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크리스마스 전통이 되어버린 브랜드 켄타키. 이번 일본 여행 때는 켄타키 레스토랑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